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시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광주에는 64개 콜센터에서 7,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신천지교인 200여 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얀 방제복을 입은 방역요원이 광주시청 120 콜센터 사무실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서울에 이어 대구에 있는 콜센터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콜센터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서울 구로구에서도 많이 나와서 저희 120 콜센터도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광주시는 시청 콜센터뿐만 아니라 치평동에 몰려있는 콜센터 10곳에 대해서도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값싼 임대료와 풍부한 인력을 장점으로 내세워 10여 년 전부터 대기업들의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현재 64개 콜센터에서 7,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까지 모든 콜센터에 대한 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콜센터 등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재택근무와 사무실 간격 조정 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활용 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예방 조치가 사업장과 시설 여건에 맞춰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가운데 21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인 명단을 넘겨받은 광주시는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5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169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미검사자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동전노래방 990여 곳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등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도를 보면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하물며 광주와 대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연대의식에서 출발해서 대구의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해 왔는데 첫 번째 퇴원자들이 나왔습니다. 일가족인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배려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 앞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립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대구 일가족 4명을 병원 관계자들이 배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 방호복으로 온몸을 꽁꽁 감싼 채 구급차로 2시간을 달려 광주로 왔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상태였던 아버지와 2 아들, 그리고 비교적 증상이 심해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어머니까지 4명 모두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대구에서 입원조차 할 수 없어 발만 굴렀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치료해준 광주 시민과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퇴원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한 의료진들은 오히려 힘든 격리 치료를 잘 참고 견뎌줘 고맙다며 이들 가족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선물에는 앞으로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간호사들의 손편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나눔의 상징인 주먹밥과 김치를 챙겨주며 배웅했습니다. 지금처럼 대구 시민들이 어려울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강주가 가야 할 길이고 강주다움이고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빛동맹 정신에 따라 광주로 와 입원 치료를 받은 대구 확진자는 7가족 19명. 광주시는 오늘 퇴원한 4명 외에 6가족 15명의 환자도 상태가 좋아져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광산 을 선거구에서 100% 시민 여론조사로만 재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갑 선거구의 경우는 13일쯤 재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불복과 재심이 잇따르고 결정이 오락가락 뒤집히면서 민주당의 공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갑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 후보로 결정된 이석형 예비후보가 광주지검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예비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가 이 후보 등 무려 8명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당내 경선 규정을 어기고 전화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 검찰에 고발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13일쯤 열릴 재심과 최고위원회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유권자들에게 시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에 합당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 경선 논란을 낳은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재경선이 치러집니다. 박시종, 민영배 두 예비 후보가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경선 방식을 다시 변경해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꼬박꼬박 당비를 내며 권리당원 신분을 유지했던 당원들은 공천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서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할 정도로 민주당 경선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생당이 전두환 저격수로 불린 임한솔 씨에 이어서 최순실 저격수로 불리는 노승일 예비후보를 영입했습니다. 민생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승일 예비후보 등 4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승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해서 주목을 받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 수십 개의 공극이 드러나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납 건물의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납 건물 콘크리트 외벽이 부식돼 철근 수백 개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 원전 경납 건물 외벽에 임시 발판인 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납 건물 외벽의 부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사 결과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철근 178개가 외부로 노출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납 건물이 충격을 받았을 때 버틸 수 있게 하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되고 외부로 노출된 겁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후쿠시마와 같은 폭발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출된 철근은 경납 건물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수평 철근 3개와 이 수평 철근을 분단 철근 175개입니다. 한수원이 노출된 철근들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가동 중 검사에서 30여 개를 발견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드러난 철근을 목격한 주민이 민간 감시센터에 제보한 뒤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원안위를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원안위는 NCR로 그 작년 11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가동 중 검사 사항은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간격은 4.6cm. 하지만 불과 2cm 정도의 부식으로 철근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시공 관리 부족으로 철근 피복 두께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물 그 사용 연수 25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용 연수 증가에 따라서 콘크리트 경련 열화로 게다가 철근이 드러난 부분의 경납 건물 안쪽에는 공극, 즉 콘크리트에 생긴 구멍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62cm 크기의 공극이 발견된 것만 모두 124개로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납 건물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셈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극이 발생하고 여러 군데에서 구리스가 누유가 되고 밖에서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벗겨져 나가고 내부에서 철근이 녹이 슬고 현재 한빛원전 6기 가운데 3, 4호기는 공극 때문에 발전이 중단돼 있습니다. 외벽 부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부실공사 의혹과 안전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두환 씨가 왜 이래라고 외치며 광주법정에 출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까지 받으면서 5.18 40주년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광주지법에 마지못해 나오게 된 전두환. 행여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할까 기대했지만 법정에 들어가기 전 그가 뱉은 한마디는 광주 시민들과 5.18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 재판의 쟁점은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부인한 5.18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광주 시민과 군인 등 20여 명이 출석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증인 신문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1심 재판의 결론이 곧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던 재판은 여러 변수들이 겹치면서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재판장과 코로나 때문입니다.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김정훈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은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이 계속될 경우 광주지법의 휴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그 확산이 좀 이제 진정이 돼서 이제 아시는 휴정 권고 기간이 끝이 나면 아마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을 해서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면 관심은 전두환의 재판 출석 여부입니다. 지난해 말 건강한 모습으로 호화 만찬을 즐기고 골프를 즐기는 전두환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재판 불출석 허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꼼수 핑계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제대로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재판석에 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재판장 교체는 안타깝지만 강제 구인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이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회고록을 낸 지도 만 3년이 돼가지만 2심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검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광주지검은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공의교원이 다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검사와 직원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의교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 변호인들의 수사 기록 열람과 등사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스트가 최대 한 학기까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스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4월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 학기 동안 원격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스트는 이를 위해 실시간 원격 수업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교수진 등을 상대로 온라인 강의를 시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다른 대학들도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에 따라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등 수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